안녕하십니까. 부자 프로젝트 98편입니다. 자, 수도권 여기가 먼저라고 그랬는데, 이 유튜브 강의는 오직 땅꾼 대학의 땅꾼 회원님들을 위한 프로젝트 강의 내용입니다. 근데 여기서 수도권에서 여기가 먼저라는 건 김부선, 김포에서부터 부천까지 가는 GTX D 노선, 그 다음에 김골락, 김포의 골드라인, 이것 때문이 아니에요. 이미 우리는 3년 전서부터 우리 회원님들 잘 아시지만 3년 전서부터 이쪽 지역을 분석도 했고 답사를 여러 번 다녔어요. 제가 알기엔 한 200~300명 정도 다녀오신 거를 이렇게 기억하는데, 최근에 이 내용은 뭐냐면 근자에 입회하신 회원분들에게 생각 좀 한번 바꿔봐라. 왜 그러냐? 지난주 일요일 날 저희가 수요일 날이죠. 부처님 오신 날 컨설팅을 해드렸어요. 컨설팅을 했는데 교수님 왜 인터체인지가 왜 이런 데서 나오죠? 그래서 그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만드는 게 아니고 대한민국의 유명한 도시계 기술사들, 도로 기술사들이 만드는 건데 생각을 바꿔봐라. 그래서 이 내용을 갖다가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역 사이클을 한번 보세요. 한 개 지역은 제일 먼저 농업사회에서 공업으로 갔다가, 그 다음에 도시화로 갔다가, 그 다음에 고도산업사회로 진보하는 겁니다. 그러면 대한민국 도시가 다 그러냐? 아닌 거예요. 근데 이런 거는 어떻게 되느냐? 뭐 주로 교통이라든가 인구라든가, 또 아니면 정책이라든가, 아니면 지역의 수도권에 있냐 비수도권에 있냐, 대도시에 있냐 어디에 있냐에 따라서 이러한 다양한 조건에 의해서 이러한 변화가 원해지는데, 대부분 지역은 사실은 농업사회에서 공업사회로 진보하다가 정체되는 게 대부분의 지역인 거예요. 이걸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 내용은 PPT로 96쪽입니다. 근데 유튜브에선 18쪽으로 요약했어요. 근데 중요한 내용은 어떻게 되냐? 가끔 가다가 오셔서 이거 누르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이거 비공개로 처리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땅꾼대학 회원님들은 여러분들 다음에 가면 여러분들 전용방이 있죠. 여기 가면 사진이나 지역을 갖다 올려놨으니까 여러분만이 보시는 그러한 방에 가셔서 보시고, 우선 제일 먼저 자, 이곳을 왜 먼저 선택을 했냐? 이미 우리는 3년 전에 안성의 양성을 집중 공격해서 약 40여 분이 들어가서 투자에 대한 큰 성공을 봤죠. 그런데 지금까지도 안성이에요? 아니다. 그러니까 이미 우리는 축을 바뀌었죠. 서쪽 축으로. 30년 전에 화성이 농업에서 산업으로, 또 그다음에 도시축으로 바뀝니다. 10년 전엔 평택이 또 이 축으로 바뀌어요. 그럼 안성이 현재는 분명히 냉정하게 봐보셔야 돼요. 농업축이 산업축보다도 공업축으로 이제 진입하는 중이에요. 그러면 이 축이 아주 도시화로 가려면 아직 멀어는 거예요. 안성의 신도시라는 게 아양 택지개발 아닙니까? 그러면 새로운 신도시가 생길까요? 그건 아니잖아요. 중간에서 우리는 이거보다 더 급한 데가 있다. 그래서 이미 3년 전에 안성을 집중적으로 양성면을 집중 공격하고 난 다음에 어디입니까? 서쪽으로 옮겨가잖아요. 이게 시대에 맞는 패러다임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즘도 많은 분들이 안성 평택을 얘기할 때 우리는 서부권으로 먼저 가자 이런 얘기예요. 이것이 우리들 땅꾼대학의 이슈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자, 여러분들 여기 월고, 통진, 그 다음에 하성 이런 데 빼버려요. 그 다음에 청라지구도 빼요. 그 다음에 계양 신도시도 대장 신도시도 그러면 나머지 이 박스 안에 얼마냐? 깜짝 놀랄 사건이죠. 인구가 60만 명이 거주합니다. 포항시가 50만이에요. 여기보다 더 큰 지금 얘기한 인구가 여기에 거주하고, 그 다음에 안성시가 18만 8천이에요. 지난 4월달 현재 18만 8천인데 19만 명인데, 여기 다음 달서부터 6월달서부터 6천 세대가 입주가 시작되면서 앞으로 어떻게 되냐? 24만 명이 유입 예정이에요. 안성시 전체 인구보다 더 많은 인구가 이쪽 지역에 입주하게 돼요.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이미 3년 전에 우리는 축을 갖다 이동을 하는 거예요. 여기 어떻게 되냐? 검단 신도시에만 19만 명이 입주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DK가 4만이에요.
더하면 23만 명인데 그 주변 지역에서 파는 거 그 매입하는 것까지 해보면은 24만 명이 입주 예정입니다. 신도시보다도 빨리 입주할 예정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어떻게 되냐, 김포와 서구는 같은 지역으로 보자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것이 그 자료입니다. 자료인데 이것이 지난 4월 달의 자료예요. 여러분이 참고하시면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서부터 어떻게 분석해야 되냐. 저희들은 다른 대학은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범위를 확정을 해야 돼요. 범위는 지금 얘기한 파란색 안으로 들어온 거예요. 이 안에 있는 좀 전에 4월달 인구 자료를 보면 김포시가 33만 2천 명, 김포시가 지금 48만 명입니다. 그 다음에 서구가 60몇만인가 그런데 이 중에 33만 명이 33만, 이쪽에 합치면은 약 66만 명이 이 안에 거주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다 다시 한번 23만에서 24만 명이 추가로 입주하는 거예요. 이 지역을 인천의 서구다, 김포의 어디다 라고 구분하면 안 돼. 하나의 섹션, 하나의 섹터로 보셔가지고 우리가 집중 분석을 하셔야 돼요. 이것이 먼저 범위를 확정하자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미래가치라고 하는 거를 갖다 여기서 찾아내는 게 바로 이거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어떻게 교통축을 분석을 해야 돼요. 먼저 도로를 구획하고 도로가 있으면 그 다음에 사람이 들어오는 거예요. 사람이 들어오고 난 다음에 나중에 철도가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얘기한 대로 자, 김부선이니 아니면 김골란이 이런 것들은 추가 문제인 거예요. 이미 벌써 이것은 인구가 들어오기 시작, 앞으로 계획이 아닌 거예요. 인구가 지금 다음 달서부터 들어오기 시작한다니까. 그럼 들어오게 되면은 마지막에 철도가 들으니까 뭐가 들어오냐? 그건 나중에 문제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주요 시설의 연결 도로를 분석을 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큰 도로, 기간만 구축에 의한 큰 도로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중간중간 연결을 쓸 때 여러분들 이 지역이 옛날에 이게 아니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변했어? 이러한 도로를 찾아내야 돼요. 그 도로가 우리가 발견한 게 2개 아닙니까? 2개에 집중적으로 분석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주요 거점이 될 지역을 찍어보고 거점이 될 외곽을 또 잡아서 연결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도로의 축, 미래 도로가 어디가 주요한 도로가 될 건가, 이거에 대한 축을 따져보는 게 우리들의 그 분석 기법이죠. 제일 먼저 이렇게 보셔야 돼요. 길이 생기면은 옛날서부터 거지가 먼저 지나간다는데 도로가 뚫려야 사람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이 들어오는 도로는 어떻게 되냐, 나들목이라는 거, IC라는 걸 아주 외진 데에다 보내버립니다. 그래서 고속도로는 한적한 곳에 인터체인지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철도는 절대 그게 안 해. 삐까번쩍 거기에서 철도는 사람이 모이는 데를 좋아하게 돼요. 그래서 철도가 모이는 역은, 모이는 곳은 사람이 바글바글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렇게 보셔야 돼요. 새로운 시대의 패러다임에서는 어떻게 되냐면 도로라는 게 외부로 연결하는 게 철도예요. 그 다음에 이제는 옛날 시내버스 그냥 내부를 연결하는 철도가 트레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동탄에서 트레인이 나온다. 대도시에서 100만 인구에서 트레인이 나온다. 고양시에서 뭐 어디에서 어디까지 트레인이 나온다. 이게 바로 뭐냐면 이제는 내부 철도인 트레인이 어떻게 된다? 이제는 공격의 축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알겠죠? 그거에 대한 내용이고 이것이고, 그 다음에 이 지역에서 보면은 결론은 저희들은 자, 올림픽대로냐, 제1 외곽이냐, 제1 외곽이냐, 제2 외곽이냐, 공항고속도로냐, 이 안에요. 이 안에 인구가 60만 명에 24만 명이 더 들어갈 예정이에요. 그래서 여기 땅꾼 도로냐 아니면 무슨 도로냐, 이것이 우리의 주요 타켓, 바로 미래의 도로가 되는 거예요. 자, 나중에 설명이 나오겠지만 여러분 38번 도로 아세요? 이게 여러분들 어디냐? 평택에서 안성 가는 도로예요. 여러분 그 도로 축에 500평, 1000평이 있다. 제가 제자들 보고 얘기하는 게 있죠. 앞으로 그런 땅이 있으면은 우리 강의에 들어오지 않아도 돼. 이미 여러분은 부자의 대열에, 큰 부자의 대열에 이미 올라섰기 때문에. 39번 도로 오면은 아산에서, 자, 아산에서 평택 안중에 그 포승을 거쳐서 그 다음에 향남, 그 화성의 향남에서 그 도로변 주유소, 휴게소, 대형 할인마트,
대형 낚시 대리점, 그 다음에 의류 판매장, 뭐 이런 것들 안에 여기 500평, 1000평 있으면 제가 우스갯소리로 손에 물 안 묻히고 발에 흙 안 묻히고 살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 지역은 왜 그러냐? 여러분이 거주하자고 제가 주거지역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지역에 상가 하나 갖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들 손에 물 안 묻히고 발에 흙 안 묻히고 살잖아요. 그 도로 제2의 38번과 39번 도로 두 개의 도로를 우리는 벌써 앞으로 5년이나 10년에 제2의 38번과 39번 도로가 될 거다. 이걸 갖다가 축을 분석하고 우리는 지금 현재 분석 작업에 들어가고 있잖아요. 이게 뭐냐면 이러한 섹터를 갖다 놨을 때 앞으로 이 도로는 현재는 이렇게 되지만 앞으로는 어떻게 되겠구나. 이러한 내용을 갖다 분석하는 게 이게 미래가치 분석이라고 그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론은 축을 내려야 돼요. 주거 벨트냐 산업 벨트냐. 자, 이 산업 벨트를 하면은 여러분들 검단산단이라고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바로 그 위에입니다. 붙어 있어요. 바로 그 위가 다만 행정구역은 달라. 하나는 인천광역시 서구고 하나는 김포의 월곶면 하군리라고 그러는데 월곶 하군리라는데요. 그러면은 붙어있는 지역이다 보니까 이 지역이 대한민국 수도권에서 최고의 산업단지입니다. 약 250만 평에 4,000개의 공장이 몰려있는 거예요. 공장 하나에 1인만 근무해도 4,000명입니다. 여기에다 10명이 근무한다 그러면 4만 명이 되는 거예요. 이게 대한민국 최대의 중소공단이 몰려있는 서부 산업벨트라고. 이 산업벨트 축을 갖다 연결하는 도로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현재 엉망진창인 이 도로가 아까 얘기한 대로 주거벨트가 들어가면서 정리가 시작된다 이거예요. 이거를 찾아내는 게 여러분 다른 유튜브 강의 들어보세요. 뭐 돈 100만 원 가지고 어디 투자해라 이런 거 나오는데 우리는 그런 거 없습니다. 미래 축을 분석을 하면서 주거벨트를 하는데 이게 일주일에 한 편씩 올라가잖아요. 2025년까지 건너내드릴 거 아니에요. 이게 우리 땅꾼대학의 교재인 충남에 있는 거죠. 340만 평. 다음 달 6월서부터 입주가 시작해요. 19만 명입니다. 창릉 신도시, 계양 신도시, 왕숙 좋은 거 알아. 거기보다 먼저 입주가 시작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 3년 전부터 이쪽을 집중 개발하기, 집중 분석이 들어가고 탑사를 다니기 시작한 거예요. 그 다음에 제가 우스갯소리로 얘기합니다. 여기 한들구역이라는 걸 잘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뭐 이쪽에 인천에 사시는 분들 잘 아실 거예요. 검암역, 사실은 독정역 바로 옆에 있죠. 여기 가면 제가 우스갯소리로 저 잘생겼어요? 못생겼어요? 잘생겼습니다. 근데 이병헌 씨도 나보다 조금 못생겼어요. 못생기게 아니고 덜 생겼다라고 그러는데 바로 이병헌 씨가 광고에 나왔던 DK 산업개발이라는 게 작년에 분양을 했어요. 고가로 분양을 했죠. 분양을 했는데 이게 첫 스타트인데 여기가 2만 가구에 약 4만 명이 이쪽 지역으로 집중적으로 지금 얘기하는 거주하게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지역을 모든 걸 다 알아줘서 아까 얘기한 대로 한강 검단 신도시에만 19만 명, 여기가 4만 명이에요. 시작을 했어 이미. 한 곳은 입주 시작 다음 달서부터, 한 곳은 작년서부터 분양하기 시작을 했어요. 이 지역이 먼저지 어느 지역이 먼저예요. 그래서야 안 그러세요. 그래서 우리는 미래를 예측을 하자 이거예요. 그래서 이게 우리 교재에 들어가 있죠. 충남 교재에 여기 들어가 있는 대로 꼭 해라. DK산 아마 이 지역을 현장 답사하시면 펜스 쳐져 있고 거기에 이병헌 씨 그림이 이렇게 나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를 해놨는데 그래서 제가 이미 3년 전에 여기에 가서 목숨 걸어라 이거예요. 제2의 38번 39번 도로를 찾아내라 라고 해놓고 제가 찾아서 답사 다녀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지 않습니까? 바로 그래서 서부의 결투장 이곳인 거예요. 여기가 서부의 결투장이에요. 과연 어디를 찾아낼 건가요?
그러면은 보편적으로 뭐 여러분들이 뭐 지금 관심들 갖고 그러는데 상당히 제가 미워하는 분들이 아니 우리 회원도 아닌데 와가지고 이거 하시는 분 그런 분들 때문에 이거 공개 안 하겠습니다. 계속 와서 하세요. 근데 이건 왜 오세요? 자, 이거 우스갯소리고 이제 그런데 자 그러면 어디냐? 결국은 우리는 라인을 정해 놓습니다. 이 지역이다. 이 지역을 가서 우리는 땅꾼이기 때문에 땅만 보이지 아파트는 안 보여. 그런데 상당히 많은 분들이 답사가셨다가 검단에 들어가셔가지고 아파트 미분양된 아파트를 줍줍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줍줍 하셔서 보통 피가 3억에서 4억 정도 됐더라고요. 뭐 점심들도 사내고 뭐하고 기금들도 내놓으시고 그랬는데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바로 그래서 우리가 붉은 선을 여기 자료를 보면은 늘 말씀드렸지만 왕이 다니는 동네 잊어버리지 마세요. 왕이 다니는 동네 왕길. 왕길동에 저희가 왕길 고가예요. 왕길 사거리예요. 여기가 한선 아래쪽이 금이에요. 그 다음에 우쪽은 김포에 여러분들 누산이라고 있어요. 여기에 가면은 저기 대곳에 이제 가게 되면은 통진 마송이라는데 거기 누산이 거기까지가 끝점. 그 다음에 왼쪽의 끝점은 대명항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 도면을 가지고 여러분들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새로 오신 분들 도대체 저는 뭐 땅꾼 대학이라는 게 뭐냐라고 그러면 제가 그 유명한 NGO 단체 회장입니다. 대한민국 최초로 황사 막기 위해서 22년 전에 중국에 최초로 들어가서 나무 심은 장본인. 그래서 황사 막는 사람들. 저희는 그 유명한 NGO 단체입니다. 그래서 자 2012년부터 미얀마인데 미얀마에다 이런 학교를 제가 2개를 직업학교를 줘줘요. 이게 2020년 6월 달에 건물이 다 완공됐어요. 그래서 수치여사께서 같이 저하고 같이 개교식을 하기로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못 들어갔다가 이번에 군부 사건을 맞이했죠. 그런데 바로 이러한 걸 갖다가 저희가 수익이 나면은 지금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제가 작년에 대학을 갔다가 정년으로 끝을 냈기 때문에 이제는 여러분들한테 봉사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부자를 만들어 드려야겠다라고 그래서 이게 컨설팅 안 보려면 수천만 원 들어가잖아요. 근데 이걸 하게 되면은 30만 원입니다. 가입하시게 되면 이게 우리 땅꾼 교재예요. 엄청난 겁니다. 3,500건의 개발 자료가 들어가 있고 이거 받으시고 그 다음에 컨설팅 받으시죠. 컨설팅은 미리 사전에 얘기합니다. 개별 컨설팅을 안 받아들입니다. 공개적으로 했을 때 회원이 1,000명이 들어가는데 1,000분이 컨설팅 의뢰 들어오면 저 뭐 수업 못합니다. 이 때문에 한 달에 한 번 내지 2번은 물건 갖고 오십시오 라고 우리는 지금 얘기해요. 참석비 10,000원입니다. 그러면 컨설팅 다 해드려요. 그 다음에 주요 정책 브리핑 하죠. 그 다음에 분석 강의 지금같이 서부 지역이다 어디다. 그 다음에 답사 다니기도 하죠. 자, 이거 우리 언제까지 제가 서비스 드리냐면 앞으로 5년인 2025년 12월 31일까지 제가 서비스해 드릴 예정입니다. 자, 요 내용이 지금 우리가 집중적으로 분석할 지역들이에요. 다음에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면 우리는 38번 국도 그 다음에 39번 국도를 이미 결정을 해놨어요. 그래 해놨고 바로 이 길이에요. 그런데 이 길은 비공개로 하겠습니다. 그 대신 우리 회원님들은 보실 수가 있으니까 땅꾼대학에 들어오세요. 뭐 여러분 2025년까지 입회비 30만 원입니다. 내년서부터는 이거 50만 원으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땅꾼대학에 가입해보세요. 졸업은 2025년 12월 31일. 다음에 오셔가지고 다음 사이트에 오셔서 검색어를 땅꾼대학을 치시면 되세요. 국내 최고의 땅들 분석에 대한 모임입니다. 자, 여러분들 저와 함께 큰 부자 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